여러분 혹시 제2형 당뇨병, 간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질병들 사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딱 보면 전혀 다른 병들 같잖아요. 당뇨는 췌장 문제, 간 질환은 간 문제, 알츠하이머는 뇌 문제.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문제 뒤에 딱 하나의 공통된 범인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뭐 설탕 아니면 콜레스테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원인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녀석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범, 지방 독성. 이게 뭐냐면요. 특정 지방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서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말 그대로 독으로 변하는 현상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레산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지방들이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팔미트산 같은 특정 포화지방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세포를 공격하는 진짜 범인인 거죠. 자, 그럼 이 범인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범죄 현장은 바로 혈당 조절의 컨트롤 타워, 췌장입니다. 이 독성 지방의 췌장에 쌓이면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 안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공장, 그러니까 소포체라는 곳에 일이 너무 몰려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결국 이 공장이 나 더는 못해 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첫째, 독성 지방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럼 둘째, 세포가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셋째, 이 신호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넷째,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신호, CMAMP가 바닥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다섯째, 인슐린을 만들던 베타세포가 결국 기능을 잃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면요,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 독성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게 또 소포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더 심해진 소포체 스트레스는 다시 산화 스트레스를 키우고 서로가 서로를 부채질하면서 끝내는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자, 췌장에서 벌어진 이 난리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인의 다음 행선지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 바로 간입니다. 간이 망가지는 과정은요, 다중타격, 그러니까 여러 번의 충격이 겹치면서 일어난다고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쌓이는 걸 시작으로 염증, 그리고 흉터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얻어맞으면서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간이 한 방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 처음엔 그냥 지방이 좀 끼는 걸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고장내고 그럼 당연히 염증이 생기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죠. 예전에는 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려면 배를 뚫어서 조직을 떼어내는 생각만 해도 아픈 검사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그냥 피 한 번 뽑는 걸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시는 이런 바이오 마커들이 혈액 속에 숨어있는 단서가 돼서 간의 조용한 비명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췌장과 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몸속에서 일어난 대혼란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 뇌에는요, 혈액-뇌 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보호막이 있어요. 외부의 나쁜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비원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몸에 지방 독성이 쌓이고 염증이 계속되면 이 튼튼했던 보호막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뇌는 지방 조직 다음으로 지질 함량이 두 번째로 높은 기관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뇌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뇌가 공격받는 경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마치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걸로 유명한 APO2포 같은 유전자도 있고요. 뇌의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가 줄어드는 문제도 생깁니다. 게다가
병든 간이 뿜어내는 헤파토카인이라는 독성 물질까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범인이 누구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영웅들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차세대 통합 치료법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뇨는 당뇨약으로, 간질환은 간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치료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니까요. 미래 치료는 이 전체 대사 네트워크를 시스템적으로 한 번에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약들을 보면요, 정말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레타투르타이드라는 약은 삼중작용제라고 불리는데 약 하나가 췌장, 간, 그리고 뇌에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대사 시스템 전체를 한 방에 정상으로 돌리도록 설계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죠. STR-Me2 같은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면 무려 90%가 넘는 정확도로 병든 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90%? 엄청나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더 빨리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정밀 대사의학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 병엔 이 약 하는 식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머릿속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